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 나이, 직업, 지역 등을 변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연 본질적 감동과 의미는 실화 그대로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로 제작된 인생 감동 사연이며 심쿵 사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부터 확실하지가 않네요. 30년간 김영자라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제 진짜 이름은 박영순이었거든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깨어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 같고, 언니라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도 어색하고. 그런데 지난달, 종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기절하면서 언니라고 소리쳤을 때 30년간 제가 속아서 살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30년간 언니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제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고 30년간 전국을 뒤져가며 저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 가짜 언니가 30년간 제 이름으로 가로챈 돈이 무려 16억 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저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30년간 어떻게 속고 살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말 긴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4년 3월이었어요. 그때 저는 서울 종로구 어느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깁스투성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간 일식불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병실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정숙이라는 여자였어요. 영자야, 나야, 언니야 하면서 울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모두 언니가 매일 와서 간병해줬다고 하니까 저도 기억상실 때문에 못 알아보는구나 했죠. 그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영자야, 너 기억을 잃어서 그래. 우리 집은 충남 천안에 있고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너는 서울에 일하러 올라왔다가 사고 난 거야. 이제 언니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따라간 집도 정말 낯설었어요. 제 방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친근한 느낌이 안 들고 제 옷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 취향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다들 기억상실 때문이야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가장 이상했던 건 거울을 볼 때였어요. 분명히 제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정숙이라는 언니와 저는 전혀 안 닮았어요. 키도 다르고 얼굴형도 다르고 물어보면 아버지 닮은 딸, 어머니 닮은 딸이 따로 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이정숙 언니는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너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됐으니까 일은 하지 마라. 언니가 다 벌어올 테니까 집에서 쉬어라는 거였죠. 근데 이상한 게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도 제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머리 다친 사람이 너무 돌아다니면 안 된다. 친척들한테 인사는 나중에 하자면서 계속 만류했어요. 그때는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죠.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슬슬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혼자 돈 버는 것도 미안하고 그때 이정숙이 저한테 제안한 게 간병일이었어요. 너는 성격이 착하니까 간병일이 딱 맞을 거야.
내가 아는 곳에 소개해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간병일이 30년간 계속됐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면 이정숙 언니한테 180만 원 드리고 저는 20만 원만 받았어요. 집에서 먹고 자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언니가 너 치료비, 생활비 다 대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기억상실이니까 언니가 많이 고생했을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어릴 때 추억을 물어봐도 언니가 대답을 회피한다는 거였어요. 너 기억 안 나는데 굳이 왜 그런 거 물어봐. 옛날 일. 자꾸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집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어릴 때 제 사진만 화질이 이상하게 흐릿하거나 멀리서 찍은 것들 뿐이었어요. 언니 사진은 다 선명한데 말이죠. 물어보면 너는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친척들이에요. 30년 동안 친척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명절 때도 너는 아직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쉬어라면서 언니 혼자만 친척 집에 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언니, 나도 친척들 보고 싶다고 했더니 너 보면 다들 놀란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많이 변했거든 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제 신분증이었어요. 주민등록증, 통장, 보험증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깜빡깜빡하니까 언니가 관리해 줄게라면서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의심들이 10년, 20년 쌓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정숙 언니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았죠. 그러던 중에 5년 전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정숙 언니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새 차도 사고, 집도 이사하고, 옷도 비싼 걸로만 입고. 언니,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부동산 투자 잘해서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언니가 하는 일이 그렇게 돈 되는 일 같지 않았거든요. 중개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돈이 굴러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이정숙 언니가 저한테 영자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연금 준비를 해야 해. 언니가 좋은 보험 하나 들어줄게라고 하면서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보험 가입인데 왜 제가 직접 보험사에 안 가고 언니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달 7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종로에서 간병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언니야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 저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할머니를 모르는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언니, 나야, 미순이야, 박미순, 언니? 쌍둥이 동생 미순이라고 하면서 기절할 것처럼 우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언니 찾아서 전국을 다 뒤졌어. 언니가 여기 있었구나 이러면서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할머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김영자라고 하고 제 동생은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박미순이라는 할머니가 저한테 언니 진짜 이름은 박영순이야. 우리는 1957년 2월 3일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언니가 1994년에 서울로 일자리 구하러 올라왔다가 연락이 끊어졌어.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머리가 띵해지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994년. 그게 제가 교통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다는 그 해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하는 생년월일이 제 생년월일과 똑같더라고요. 박미순 할머니가 저한테 언니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 92세시지만 정정하셔서 매일 언니 기다리고 계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서 할머니,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언니가 기다려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미순 할머니가 무슨 언니? 언니 진짜 언니는 없어. 우리 집은 5남매인데. 위로 오빠 셋, 그 다음이 언니, 그 다음이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어서 할머니,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라고 하고 연락처만 받아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정숙 언니한테 그 일을 얘기했어요. 언니, 오늘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저를 쌍둥이 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정숙 언니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영자야,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마. 너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남의 가족이라고. 우기는 미친 사람들이 많다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건데. 그리고 그 박미순 할머니는 전혀 정신병자 같지 않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박미순 할머니가 말한 생년월일, 그리고 1994년 서울에 올라왔다는 것. 너무 정확한 정보들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말이죠. 3일 후에 저는 몰래 박미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그때 종로에서 만난.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언니, 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 언니 만나러 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정숙 언니 몰래 박미순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났는데 할머니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언니, 이거 봐 하면서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제 사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박미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5살 때 쌍둥이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10살 때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모든 사진에서 저와 박미순 할머니가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쌍둥이라는 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박미순 할머니가 저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언니는 어릴 때 왼손잡이였는데 학교에서 억지로 오른손 쓰라고 해서 고생했지. 언니는 팥빙수를 정말 좋아해서 여름마다 매일 사달라고 했지. 정말 신기한 건 박미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0년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박미순 할머니가 저한테 언니, 우리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확실해질 거야 라고 제안했어요.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99.98% 일치였어요. 박미순 할머니와 저는 정말 쌍둥이 자매가 맞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박미순 할머니가 저한테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집은 경남 밀양에 있었고 아버지는 농사꾼, 어머니는 농협에서 일하셨대요. 5남매 중에 셋째, 넷째가 우리 쌍둥이였고요. 제가, 아니, 박영순이 1994년에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대요. 당시 밀양에는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봉제 공장에 취직하려고 올라왔던 거래요. 그런데 서울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실종자 찾기 방송에도 나가고 30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녔대요. 특히 박미순 할머니는 쌍둥이라서 그런지 더 간절했대요. 언니만 있으면 내 반쪽이 채워지는 것 같다면서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 가족들 얘기였어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92세인데도 정정하시고 매일 제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순 할머니가 언니, 어머니가 매일 언니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세요. 언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랑 김치볶음.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차려놓으셨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내가 정말 박영순이구나.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30년간 나를 속여왔구나 하고요.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정숙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30년간 속여온 걸까? 박미순 할머니와 상의해서 이정숙을 직접 추궁해 보기로 했어요. 증거도 있고 DNA 검사 결과도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정숙한테 말했어요. 언니, 저 DNA 검사 받아봤어요. 그 박미순 할머니랑 저랑 정말 쌍둥이 자매 맞더라고요.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정숙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한참 말이 없더니 갑자기 영자야. 그 할머니가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어. 속지 마 라고 하면서 발악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모든 걸 알았어요. 제 진짜 이름은 박영순이고 가족들이 30년간 저를 찾아다녔다는 것도 알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정숙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자야. 아니, 영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이정숙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이정숙의 진짜 이름은 이정숙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1994년에 저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무연고 환자였대요. 이정숙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혼자 살던 50대 여자였는데 당시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대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보험도 없어서 치료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옆 병실에 있던 제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걸 보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가족도 있을 텐데 나는 죽어가는데 돈도 없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의식불명인 동안 간병인 행세를 하면서 제 신분을 조사했던 거예요. 주민등록증, 통장, 보험증 모든 걸 훔쳐보고 외워뒀대요. 그리고 자신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제 언니라고 행세하기 시작했던 거죠. 의료진들도 의심하지 않았고 제가 기억상실이니까 완벽한 사기극이 가능했던 거예요. 가장 악질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정숙이 밀양에 있는 제 진짜 가족들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영순이가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는데 기억상실까지 왔어요. 당분간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대요. 그리고 영순이가 가족들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고향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거죠. 우리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30년간 제가 서울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이정숙은 제 이름으로 온갖 돈을 다 빼먹었던 거예요. 제가 간병 일을 해서 버는 돈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까지 모조리 가로챘어요. 아버지 유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밀양에 있던 논밭을 다 팔아서 5억 원이었대요. 그 돈을 이정숙이 제 이름으로 다 찾아서 자기가 썼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30년간 제 이름으로 모은 돈이 총 16억 원이었어요. 이정숙이 최근에 갑자기 돈이 많아진 이유도 그거였어요. 제 명의 적금들이 만기가 되고 보험금도 나오고 그런 돈들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가 30년간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가족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라고 했죠. 이정숙이 영순아,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치료비만 좀 빌려 쓰려고 했는데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되돌릴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도 나한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적응이라고요? 10년간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지, 왜 가족들이 그립지도 않은지, 그게 다 가짜 기억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이정숙이 영순아, 그래도 내가 30년간 너 키워줬잖아. 너 혼자 어떻게 살았겠어? 내가 없었으면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저는 키워줬다고요? 제 돈으로 키워줬으면서요? 제가 30년간 벌어온 돈이 얼마인데요? 월 200만 원씩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 유산 5억 원까지. 제 돈으로 살면서 키워줬다고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이정숙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속였어. 그런데 어쩔 거야? 너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30년이나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개기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가족들한테 가봐. 30년 만에 나타난 딸을 반가워할지 보자. 그리고 너 지금 67살인데 새로 뭘 시작하겠다고?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언니, 아니 이정숙 씨. 지금 제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16억 원을 가로채고 30년간 제 인생을 망쳐놓고서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정숙이 16억 원. 그게 다 내가 관리해서 불린 거야. 너 혼자였으면 그런 돈 모을 수 있었겠어. 내가 투자도 하고 적금도 넣어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도둑이 매우가 된 격이죠. 제 돈을 훔쳐서 자기가 불려놓고는 자기 공로라고 하니까요. 그때 박미순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박미순 할머니가 언니, 우리 법적으로 처리하자. 그 사람이 한 짓은 명백한 신분도용이고 사기야. 그리고 언니 돈도 다 찾아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정숙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박미순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신분도용, 사기, 횡령,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장을 냈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제 진짜 가족들 증언, 병원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경찰에서 이정숙을 불러서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더라고요. 나는 영자 언니가 맞다. 그 할머니들이 사기치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 다 털어놓더라고요. 30년간 어떻게 속여왔는지, 제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경찰 조서에 다 기록됐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제 명의 통장들을 다 조회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적금 통장이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도 10개 이상 들어있고 이정숙이 30년간 제 이름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매달 제가 버는 돈에서 일정 금액씩 떼어서 적금을 넣고 나이가 들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보험도 들어놓고 은행 직원이 고객님 정말 꼼꼼하게 재테크를 하셨네요.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산 조회 결과 제 명의로 된 전체 자산이 16억 3천만 원이었어요. 적금 8억 원, 보험 해지 환급금 3억 원, 예금 2억 원, 그리고 이정숙이 제 이름으로 사놓은 펀드나 주식까지 합해서요. 법원에서 재산 보전 명령을 내려서 이정숙이 더 이상 제 돈을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정숙이 써버린 돈들도 추적해서 돌려받기로 했고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이정숙이 제 이름으로 산 아파트가 있었던 거예요. 천안의 30평짜리 아파트인데 3억 원짜리였어요.
물론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정숙이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이정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의로 돌봐준 것뿐이다. 영순 씨도 동의하에서 한 일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1심에서 바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3년, 그리고 손해배상 16억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정숙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고요. 법적 문제가 정리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들과 만나는 거였죠. 박미순 할머니가 언니, 이제 고향에 가자.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떨렸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를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저를 반가워해 주실까? 부산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박미순 할머니가 가족들 근황을 들려주셨어요. 큰오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둘째 오빠와 막내 오빠는 아직 건강하게 사신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92세인데도 정정하시다고. 언니, 어머니가 30년간 언니 방을 그대로 두셨어. 언니가 쓰던 화장대, 옷장, 이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매일 청소만 하셨다고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밀양집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92세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영순아 하고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를 보는 순간 뭔가 확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30년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갑자기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얼싸안고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영순아, 너 어디 갔었니? 어머니가 30년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30년 전 그대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 방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3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쓰던 화장대, 옷들, 심지어 침대 위에 인형까지 그대로. 어머니가 영순아, 너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내 방을 그대로 둔 거야. 매일 청소하고 이불도 널어주고 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둘째 오빠, 막내 오빠들도 다 와서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오빠들이 영순아, 우리가 30년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전국에 있는 병원, 복지시설 다 뒤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한테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이정숙한테 속아서 가짜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 그 사람이 제 돈을 다 가로챘다는 것. 다들 너무 화내면서 그 나쁜 년이 우리 영순이를 30년간 그렇게 속였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화내기보다는 제가 무사히 돌아온 게 더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내가 돌아온 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야 라고.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다 해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생선구이. 30년 만에 먹는 어머니 손맛이었는데 먹으면서 어릴 때 기억들이 하나씩 돌아오더라고요. 박미순 동생이 언니, 이제 여기서 살자. 서울에는 뭐 하러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서울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와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살던 집도 빼고 간병 일도 그만두고 이정숙한테서 찾아온 16억 원으로 밀양에 작은 집도 하나 샀어요. 이정숙은 감옥에 갔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물론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다만 30년간 거짓말한 건 용서할 수 없지만요. 지금은 밀양에서 어머니 미순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92세 어머니를 모시면서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30년 만에 찾은 제 진짜 이름 박영순으로 주민등록도 다시 했고 은행 계좌도 모두 정정했어요.
김영자라는 이름은 이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가끔 서울에서 간병이라던 분들이 연락 와서 영자 씨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김영자는 없어요. 박영순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미순이 동생이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쌍둥이답게 살자. 67살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요즘 매일 하시는 말씀이 영순아, 내가 돌아와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 언니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제가 30년 효도 못한 거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간 혼자 외롭게 살면서 뭔가 허전했던 게 진짜 가족이 없어서였구나 싶어요.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영순아, 잘 잤니? 라고 물어보시고 미순이가 언니, 오늘 뭐 할까? 라고 하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늦기 전에 가족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30년 만에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0년 만에 진실을 찾았잖아요. 늦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마지막으로 30년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미순이 동생과 가족들, 그리고 92세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어머니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진짜 박영순으로 살면서 남은 인생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감동적인 사연이나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거주 지역이나 나이, 성별 등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